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숨쉬기 힘들고 숨차요. 숨 쉬는데.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굉장히 숨이 차서 천천히 걷는데 어제 저녁에도 지금 화공약품에 당했어요. 머리맡에 창문을 꼭 닫는다는 게 조금 열어놨더니 그 머리맡으로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숨이 차고 배가 볼록하니 위가 뭐가 딱딱해요. 만지니까. 그래서 지금 빈속에 지금 야구르트를 먹었어요. 지금 위장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광진구는 좋음이에요. 광진구 습도는 63%고 우리 집은 일어났는데 32%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내가 3시 조금 안 돼서 일어났거든요. 32%에서 34%로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또 35%예요. 이게 습도차가 심하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습도가 우리 집 안하고 밖에하고 20% 이상만 차이 나면 우리 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습도가 광진구보다 우리 집 안이 20도 차이가 나면 날 때 우리가 광진구보다 집 안이 20% 이상 높으면 많이 차이 날 땐 40%까지 이거 온도 습도 측정할 때 초창기에는 40%까지 40%씩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얘네들이 잽싸게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바꾸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40% 이상 차이가 날 때 밖에는 습도가 높고 80% 이상 80%대고 우리 집은 그때 40%대였어요. 그때 화공약품에 많이 당했어요. 우리 집은 건조하니까. 건조하면 화공약품에 당하는 거예요. 그 화공약품에 들어오면 습도를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습도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 물기를. 그 화공약품이 습도가 많은 데를 찾아다녀요. 그래갖고 건조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습도가 많잖아요. 우리 몸이. 물이 70%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으로 그게 화공약품이 숨 쉴 때 막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누워있는 자리는 화공약품이 덜 해요. 그 조금만 움직이면 화공약품이 확 들어와요. 숨 쉴 때. 그러면 바로 휴지라도 옆에서 이렇게 코를 막어요. 그리고 휘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다 닫고 자니까 요새 그런 걸 지금 발견해요. 문을 다 닫고 자니까 들어온 게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가스도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느끼는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더 심해요. 공기가 꽉 차서.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안에 테스터기가 필요해요. 보니까 이게 이제 문을 닫고 자면은 테스터기가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만 테스터를 해야지 얘네들이 이 짓거리가 멈출 것 같아요. 문제는 그 테스터기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해도 얘네들은 집을 막아도 얘네들은 계속 망치질 해갖고 집을 부숴버리니까 소용이 없어요. 지금 큰 구멍은 막아서 갑자기 훅 하고 잔뜩 들어오는 그거는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그 시멘트도 파고 다니면서 다니는 가스들이라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지금 몸이 망가지고 복수도 심하게 차고 밥 먹고 나면 음식만 먹으면 배가 빵빵해요. 왜냐면 그 화공약품을 집으로 이제 깨달은 건데 화공약품을 이게 습도를 찾아다니니까 내 몸으로 막 그게 약품이고 뭐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습한 곳을 찾아서. 왜 그러냐면 압력솥 밥이 냄새가 나는 거를 내가 이사 왔고 바로 알았거든요. 압력솥을 뚜껑을 열면은 거기서 가스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몰라요. 밥 했을 때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먹으면 먹을수록 압력솥에 머무를수록 밥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딱 뚜껑 열면. 근데 내가 이제 계속 그런 원리는 모르고 이 화공약품이 습도를 찾아다닌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가스가 들어오는 줄 알고 약품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거를 화공약품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거를 바로바로 뚜껑 닫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앉아가지고 일어나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3시 전에 일어나갖고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원리인 거예요. 습도가 광진구랑 차이가 나는 원리도 우리 집은 나는 힘든데 밖에는 좋음이고 요새 지금 나쁨이 안 떠요. 내가 이거 이렇게 비교 이렇게 하는 뒤로는 광진구 지금 나쁨 안 뜨고 있어요. 좋음이 뜨고 있어요. 주로 좋음이 뜨고 있어요. 보통. 근데 이게 건조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화공약품을 엄청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계속 건조해요. 항상 광진구보다 그 차이하고 차이가 나요. 항상. 우리 집은 물이 이렇게 막 떠 있어. 이렇게 떠놓은 게 있어요. 옥상에서 떠다가 놓고 내가 또 허드렛물 그 싱크대 옆에다 통 놓고 또 이렇게 담고 물 쓰고 부엌에서 변기에다 부으려고 거기다 물을 담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습도가 낮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건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건조해요. 최소한 20% 차이. 아무리 안 나도 20%는 건조해요. 근데 딱 여기가 거꾸로 높을 때 40% 차이로 집 안이 높을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 내가 이거 체크하기 초창기에. 그때는 언제냐. 얼굴이 내가 퉁퉁 부을 때요. 그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계속 방귀뀌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내가 중독이 됐을 때요. 그거는 그 얘네들이 화공약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손모가지를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대급박하고 손모가지를 그대로 표현할게. 대급박하고 손모가지를 망치로 그냥 작신작신 다 부숴버리고 싶다 그래요. 그런 만큼 내 분노가 찼어요. 내가 굉장히 불자로서 차분하고 굉장히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아줌마가 여자들이 내 나이죠. 60대면은 화 못 참아요. 절대로. 근데 나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스질하면 그 순간에 분노가 확 일어나요. 막 그래갖고 좀 뭐라 그럴까 드세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하여튼 가스 먹으면 막 흥분이 돼갖고요. 막 소리 질러요. 얘네들한테 그때 그만하라고 그러고 301호는 그 아들을 지칭할 때는 지금 이제 내가 호칭을 했어요. 폭행범. 그 애미를 지칭할 때는 뱀대가리. 302호를 지칭할 때는 악마. 인두껍을 뒤집어 쓴 악마. 정말 내 감정이 그래요. 화가 날 때는. 그래서 그쪽에 화장실 가서 소리 질러요. 어제 질렀어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지금 한 5일 전부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막 배가 밥만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화공약품을 넣어갖고 그게 음식물에 막 같이 먹는 것 같아. 그게 그 수분을 따라다니니까 그 음식물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을 화장실에 버리는 물을 반드시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약품이 그 물로 따라 들어가니까 그 밑으로 내려갈 때 그 똥하고 섞일 거 아니에요. 똥에다 부으니까 물 내리면서.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집 화장실 문을 삑삑 소리가 나게 해요. 아 이거 잊어버렸는데 이사 오자마자부터 삑삑 그래고 근데 화장실 문 여닫을 때 소리 안 날 때는 언제냐? 내가 외출했다 들어오거나 우리 집을 비워놨다 들어오거나 그때는 화장실 문 열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소리로도 감지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드나들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참 특이하다 그랬었어요. 이사 오고 며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발견했어요. 그 소리는. 그러니까 약품이 얘네들은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남편도 지금 어제 나랑 같이 앉아 있는데 나는 기침을 안 하는데 남편은 기침을 하더라고요. 화공약품이 훅 들어오니까. 그거 알죠? 약품 들어올 때 난 벌써 딱 느낌이 와요. 예민해져 갖고 딱 약품 들어오면 아 지금 약품 들어오는구나. 공기가 달라지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새는 밖에 나가도 공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알아요. 귀신같이. 그런데 나는 이제 코에다 이렇게 거즈를 꽂고 있었죠. 그러니까 안 꽂으니까 남편이 옆에 앉아갖고 막 기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편 자면서 그 화공약품에 많이 당하는구나. 내가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항상 20% 이상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그 화공약품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건조한데 호흡하면은 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에다 거즈를 막으면 요새는 거즈를 건조하게 해서 코에다 막고 다녀요. 이게 습한 거를 막으니까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조한 휴지 갖다 끼고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늦게 따라가는 거야. 아, 내 몸이. 그러니까 몸이 먼저 말을 해요. 아, 내 몸에 지금 이 약품이 습도를 쫓아 들어오니까는 그거 꽂으면 더 힘들었구나. 지금 새벽에 앉아가지고 한동안 앉아있어요. 3시 전에 깼어요. 깨갖고 가만히 앉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뭐지,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러지, 오늘 뭐를 했지, 이런 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밥솥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래서 밥을 이렇게 오래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매일매일 그냥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밥하면 한 이틀씩 먹거든요. 이틀씩 먹는데 그렇게 생각이 또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건조하니까 집이. 그러니까 화공약품이 무진장 들어오는 거야 우리 집에. 그 수분을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하니까 건조했는데 맞춘 거죠. 그리고 입술이 막 갈라져요. 항상 갈라져 있어요. 입술이 터갖고 이렇게 그 뻣뻣하니 이렇게 입술 그 표피가 일어나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제 입술이 이렇게 껍질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빨로 계속 물어 뜯고 다니는 정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회에서 격리해야 돼요. 아니면 정가 기록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야지 이것들이 정가를 뒤집어 써야지 이 짓거리를 안 하지. 여기에 살면서도 그 정가 기록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살면서도 버르장머리 고쳐지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당장 미세먼지하고 그 휘발성 유기함을 그 테스터기는 따로 있는 거 알거든요. 그 제보자들에서 갖고 와서 쟀기 때문에 그 휘발가스하고. 근데 휘발가스는 그 기계는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습도 차이가 많이 나요. 밖에보다 우리가 습도가 조금 1%라도 높으면 휘발가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휘발가스 테스터기는 필요 없구나. 습도로 아니까. 하여튼 여기가 높으면 휘발가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건조하면은 그 화공약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공 그러니까 이거 화공약품을 먹으면 계속 이렇게 가래가 끓어요. 기침하고 나면.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침을 해서 이게 가래를 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기침을 해서 이 가래가 끓게 해서 가래를 이제 기관지에서 그 약품을 내야 되겠어요. 근데 뱉는 거는 잘 안 돼서 자주 이제 뱉어버리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러니 내가 그동안 심하게 맡아갖고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먹었을 때는 얼마나 집 안이 건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재고 문을 되도록이면 닫고. 근데 어제 저녁에 내가 머리맡에 문을 모르고 열어놓고 잤어요. 어제 저녁에 남편도 기침하고 화공약품이 심하게 들어오길래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닫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가루를 또 흠뻑 뒤집어 썼네. 근데 이게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이부자리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부자리를 털잖아요. 그러면 그 보복이 더 심해요. 낮에 더 집어넣어요. 화공약품을.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네들이 가스고 화공약품이고 내가 먹이면 뭐 너만 혼자 먹어야지 왜 그 창문 밖에서 털어? 이런 심보예요. 근데 이게 털면 위로 날아다녀요. 오히려 밑으로 안 가요. 밑으로 안 가요. 위로 와요. 위로.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수준, 그러니까 가스인지 화공약품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이부자리에 가라앉은 걸 보면은 화공약품이에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게 미세먼지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미세먼지 그게 먼지보다도 가벼워요. 그게 먼지는 털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안 그래 이거는 털면 위로 올라와요. 아주 섬세하게 괴롭히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거 일반인은 손 못 대는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면 이게 전문가라 이것들이 지금 뒷 배경이 있는 거예요. 교회 확신해요. 점점 내가 갈수록 교회에다 하고 확신을 해요. 교회하고 그 이명박이 하고 교회하고 그 황교안 그 정치권들 그 사이비 종교단체 그런 식으로 돈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이지만 이것들은 악랄한 게 아마 내 생각에는 무조건 정치인들 지네들한테 걸려들면 다 주면서 그 내심은 극우들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유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민주당 의원들 한 명이라도 야권하고 손잡으면 나는 무조건 쳐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그 파가 정당 파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 때까지는 민주당은 오로지 민주당 색깔만 갖춰야지 거기에 수박은 다 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잡혀요. 이렇게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그러니까 어디서 얼핏 그런 글을 봤는데 정치 싸움의 피해자는 국민이에요. 정치꾼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서로 돈을 따라다니고 사실 모든 게 돈이잖아요. 돈을 따라다니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도 엄청난 피해자예요.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 지금 이것들이 이렇게 악마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중국동 이사 와서 그 한동안 살다가 이사 올 무렵에 그랬거든요. 거기 살 때도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그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나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워낙에 긍정적인 성격이고 차분해요. 그러니까는 거기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선생님의 장점은 굉장히 저기야 돼요. 긍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차분한 거 보고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나의 장점이. 그래서 우리 애들도 차분해요. 막 나대질 않았어요. 깐난이 때부터. 항상 차분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책상 앞에도 진득하니 오랜 시간 앉아있고.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부터 나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도 찍소리도 안 하고 앉아서 그렇게 했어요, 걔가.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이제 교수라고 동네에서 부르는데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처음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공부를 어떻게 하고 방송대를 그 7년 만에 이제 그렇게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 성적 증명서도 갖다 보여줬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려고 두 과목이 이미 가정관리학과에서 이수가 돼 있어서 그걸 갖다 줬어요. 이렇게 돼 있다 봐달라 그러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나를 봤잖아요. 벌써 컴퓨터 갖고 와서는 나는 컴맹이라 몇 년 동안 컴퓨터를 안 만졌기 때문에 갖고 갔더니 그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들을 가르쳐보고 내가 판단한 게 엄마가 이해를 못하면 아이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엄마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한테 한 번에 그냥 딱 설명으로 끝나요. 그래서 교수들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면 누구야 요거도 먹는 그 사람. 그 글을 보면은 이게 두서가 없어요. 딱 나는 또 국문학과도 나왔기 때문에 그 문맥을 이렇게 잘 보거든요. 핵심을. 그걸 딱 보면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운 학생들은 불쌍하다. 딱 그래서 내가 글을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설득력이 없어요. 글이. 내가 봐서 딱 이해가 안 오면 이건 부족하다. 이해가 되면 논리 전개력이 좋구나. 그런 사람들이 인품도 좋아요. 논리 전개를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외유 내강형이에요. 왜? 원리 원칙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짓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원리 원칙도 없이 결과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상대를 10대를 때리고 한 대만 맞은 것 같고 너 왜 나 때렸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성도 부족해요. 그리고 사회를 어울려도 막 깡패처럼 왈패같이 행동을 하고 그렇지만 논리력이 정확하고 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행동 안 해요. 그냥 뒤에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판단 다 하고 있어요. 점잖은 것 같죠? 아니요. 판단 다 하고 있어요. 점잖긴 한데 그 사람이 순둥순둥해 보이니까 바보 같죠? 아니요. 막 주먹질하면 그 사람의 머리 좋아서 그런 것 같죠? 아니요. 반대예요. 그건 깡패예요. 무식한. 막 남들 앞에서 지가 막 떠벌떠벌 하는 것들 다 속은 비었어요. 다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떠벌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수준으로 상대를 보니까.
저 사람도 내 수준만큼 이해를 하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딱 그거 가르치는 분도 좀 답답하더라고.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되겠길래 계속 듣고만 있었어요. 무안할까봐. 듣고만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정리를 해버렸어. 내가 내 수준으로 질문으로.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거 하니까 이제 제대로 내가 뼈대를 딱 정리를 해보니까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면 나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것저것 주워 듣다가 정리를 딱 해갖고 왔더니 그게 놀랬나 봐. 선생님은 굉장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맨날 성적에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는데 그건 내 취향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그래서도 어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대. 이렇게 막 흥분이 안 된대 보니까. 내 가스하고 상관이 없는 데 가면 굉장히 차분해요 내가. 근데 또 말하는 건 좋아하니까 이렇게 얘기는 해도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인지 잘해요. 그 상처를 잘 받아요. 근데 내색은 못해요. 아파도.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또 성격이 싸도요. 그다 그 사람이 너무 험하게 하면은 다 폭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면 내 주변에 폭발하면 내 주변에서 싹 사라져요 그 사람. 무섭거든. 하여튼 괜히 얘기가 또 쓸데없이 흘러갔는데 지금 이것들은 악마라는 거. 악마를 얘기하다가 얘기가 그렇게 샜어요. 샛길로. 근데 지금 아무튼 그거예요. 우리 집은 항상 건조하다. 대신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휘발가스에 당했을 때는 거꾸로다. 근데 요새는 그걸 체크를 하니까 얼굴이 퉁퉁 붓게는 안 하고 살짝 붓게 해요. 그리고 문 열어놨을 때 어저께 보니까 화공약품도 하고 화공약품질도 나한테 하고 휘발가스도 했어요. 문 열어놨을 때. 그거 휘발가스를 하는 거는 얘네들이 그 화공약품을 용이하게 내 몸에 흡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네는 같이 쓰는 거예요. 휘발가스는 수분이 잔뜩 있는 거니까 화공약품질을 거기다가 훅 집어넣는 거예요. 휘발가스를 뿜어놓고. 그럼 내 몸 안에 고스란히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몸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이고 그것도 내가 갖다 놨는데 호박을 이거는 이거랑 지금 달리지 요새 날이 추우니까 우리 집은 더 옥상은 추웠으니까 이게 달리지를 못하는 거야. 벌써 9월 중순 되니까 아니 달리지를 못한 게 아니라 달리는데 크지를 못하는 거야.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야. 밤하고 새벽 시간 얘네들이 가스질로 해서 온도를 뚝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래갖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품에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햇빛 쪽이고 여기는 이제 그 잎사귀나 어디 잎사귀 같은데 닿던 부분이죠. 잎사귀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잎사귀에 약품이 가라앉고 여기는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이 부위가 아마도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닿던 부분, 그래서 이 부위만 이렇게 되길래 내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길래 생각한 거예요. 잎사귀에 닿았던 부분이겠죠, 여기가. 여기는 닿지 않았던 부분. 그러니까 이 부위가 썩고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잎사귀가 닿았던 부분이겠죠, 여기가. 그리고 특징이 호박들이 다 이렇게 찌글찌글 말라요. 이때 닿았던 부분에 이렇게 물크덕물크덕 만지면 쑥쑥 들어가요. 색깔이 벌써 틀리죠. 여기랑 푹푹 들어가요. 그리고 두 개를 같은 날 따왔는데 여기도 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보관할 거예요. 어떻게 말리는지. 여기는 정상적으로 말리겠죠. 여기는 썩어 들어가고. 근데 지금 방울토마토를 보면 이것도 지금 방울토마토도 내가 이제 놔뒀어요. 어디다 보관하느라고 몇 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흔적이 이렇게 남더라고요. 남으면서 이게 이제 병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몇 개 갖고 와서 다듬고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전부 수확물을 전부 정리해서 옥상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들배들 마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요새 탈수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찌글찌글되고 빼들빼들해지고 이러면서 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썩는 거예요. 몸도 이렇게 탈수가 되면서, 지금 내가 탈수돼 가고 있거든요. 탈수가 되면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근데 지금 그래서 내가 이 호박은 2개는 보관하려고요. 어떻게 말라가는지 보려고요. 그래서 갖다 놨는데 이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를 따온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관해 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수확물을 전부 걷어 들일 무렵에 이게 조그맣게 달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못 따왔어요. 그건 너무 새끼라서. 그랬더니 수확물을 걷어들이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훅 크더라고요. 그 내가 측정할 때도 그러니까 건조하고 그 온도 차이를 측정한 뒤로 며칠 사이에 이렇게 쑥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루질을 조심한 거죠. 습도 차이와 그 화공약품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옥상에 그렇게도 심하게 하던 거, 전부 화초를 몰살시키던 그 화공약품을 멈춘 것 같아요. 나도 문을 꼭꼭 닫으니까. 내가 일단 문을 꼭꼭 닫아버렸으니까 수확물 다 끝난 다음에.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3개 이제 채취 일자까지 기록을 해서 갖고 있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지금 처음에는 이사 와서 가스 냄새 나요. 그리고 결과로 몸이 부었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날씨하고 온도하고 습도하고 이렇게 밀접할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이 화공약품의 습도하고 이렇게 밀접하리란 거는 전혀 몰랐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박해와 온도하고 우리 집안 온도하고 차이가 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밖에도 습도가 높고 우리 집도 습도가 높으면은 미세먼지 좋음으로 밖에는 나타나지만